이 위에 있는 상황을 자, 자유물체도를 가지고 해석을 한번 해보죠. 자, 자유물체도를 갖고 운동을 해석을 해보자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때 실제로 외부에서 가해준 힘이라고 하는 것은 F이지만 이 물체에 작용되는 힘은 바로 세 종류의 힘이 작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법선력이라고 하는 것 N과 노멀 포스라고 하는 이제 법선력이라고 하는 것과 자, 법선력이라고 하는 것과 외부에서 가해준 힘, 자, 가해준 힘과 그리고 무게라고 하는 그런 힘이라고 하는 것이 세 개가 있죠. 그래서 법선력 하나, 가해준 힘 두 개, 무게라고 하는 것 세 개의 이 힘이 여기 작용되고 있죠. 그래서 이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 힘은 바로 N과 F와 mg라고 하는 그런 세 개의 힘이 작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물체가 각각의 힘을 이렇게 표시할 수 작용이 되고 있고 실제로 운동은 이 방향으로 이동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바로 일정한 힘을 가했을 때 이거는 이제 가해준 힘이 정해져 있는 그런 뜻을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일의 단위는 우리가 다시 한번 정의를 한번 써보게 되면 FS라고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된다 그러면 이 F는 바로 힘이 될 것이고요. 힘이 될 것이고, 자, 이거는 자, 거리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거리는 우리가 변위를 말합니다. 변위를 말한다. 그리고 이 힘은 바로 F는 MA라고 하는 그런 얘기에서부터 질량과 가속도이죠. 그래서 질량의 단위가 킬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가속도는 미터에 퍼세크의 제곱이 되겠죠. 자, 곱하기 그리고 여기에 있는 그 거리를 곱한 거리죠. 그냥 미터로 이렇게 표시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 세 개를 합쳐보게 되면 킬로그램 퍼 미터의 제곱 퍼 세크의 제곱으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기본 단위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고요. 이 기본 단위 킬로그램 곱하기 미터의 제곱 나누기 세크의 제곱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기본 단위죠. 기본 단위로 나타낸 것이고 우리가 편의상 우리가 1이라고 하는 그런 거를 이제 줄이라고 이렇게 표시합니다. 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유도 단위가 되겠습니다. 유도 단위로서 1은 줄로 이렇게 단위로 표시한다. 라고 이렇게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우리 1이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의 전달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힘이 운동을 만들고 이 운동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1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게 되다 보면 운동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동력이죠. 동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동력이 바로 에너지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즉 움직이게끔 할 수 있는 움직일 수 있는 힘을 바로 동력이라고 하겠죠. 그래서 움직이게끔 할 수 있는 동력이라고 하는 게 바로 에너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움직임을 만드는 것, 즉 에너지를 전달을 해서 운동을 만드는 것을 바로 일이라고 한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1이라고 하는 게 어떤 시스템, 고립계든지 비고립계든지 간에 이 개에 더해지는 일이라면 플러스 양이라고 하게 된다면 가속이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즉 에너지가 더해진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되고 그 시스템에 계속 에너지가 증가한다라고 이렇게 개념을 갖고 가지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W, 즉 일이 음의 일을 가해줬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은 바로 감속을 하고 있다. 움직이고 있는 거라면
감속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에너지가, 즉 일이 감소되는 방향이다라고 한다는 얘기는 바로 그 개에서부터 환경으로 에너지가 전달이 된다는 것이죠. 즉 시스템의 그 에너지가 점점 감소해서 환경으로 이동을 한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앞에서는 우리가 일정한 힘이라고 했고요. 자, 지금 변하는 힘이다라고 했는데, 우선 그 힘은 물론 힘에 의한 운동은 두 가지의 그 힘에 의해서 발생이 된다는 것이죠.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일정한 힘을 가해도 운동이 발생을 하고 그 운동이 바로 일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변화는 힘에 의해서도 운동이 발생을 하고 그때 일이 변화된다는 것이죠. 자, 우선 일정한 힘이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정한 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배웠었던 그 내용으로 이해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Y축이 F고 가해주는 힘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X축은 이동하는 거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초기 위치 이니셜과 나중 위치 파이널까지의 가해준 힘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일정하다. 즉 몇 뉴턴, F 뉴턴이라고 하는 걸로 가해주게 된다면 우리가 이 1의 정의에서부터 F 곱하기 S이기 때문에 S라고 하는 게 바로 여기로부터 여기까지를 바로 S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S라고 이렇게 표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S, 즉 F하고 S에 대한 그 기하학적인 개념은 바로 이게 바로 어, 그 F 곱하기 S가 돼서 결국 이게 W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즉 사각형의 면적이 바로 1이다라고 하는 그런 걸 알 수 있겠죠. 즉 이 말은 이거는 바로 이제 일정한 경우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변하는 힘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이 이동을 하는 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빨라지거나 또는 뭐 느려지거나 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자, 점점점 힘이 커지다가 어떤 때 점점점 작아지는 어떤 그런 힘을 주었다. 어떤 물체를 움직이는데 힘을 점점 세게 줬다가 점점 약하게 줬다. 이렇게 이런 상황으로 얘기를 해봅시다. 이해를 해보면 초기 XI와 XF인 경우, 즉 여기까지의 이동 거리가 바로 S가 될 것이고요. 이제 변이가 S가 될 것이고요. 아까 정의에 의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면적이 바로 W가 되겠다는 것이죠. W가 1이 되겠다는 것이죠. 그럼 이 면적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적분의 개념을 이용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분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작은 면적 소들로 쪼개서 합해주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일일이 가해지는 이 값들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동그라미로 표시된 이 값들이 바로 요 fx가 되겠고요. 이 dx라고 하는 게 바로 요 개념이 되겠습니다. 요게 작으면 작을수록 점점 더 작은 이 사각형이 되겠죠. 그래서 이 작은 사각형 바로 즉 dx가 되겠다. 이 dx는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즉 나누어져 있다. 그래서 이 적분 변수가 되겠죠. 이 dx라고 하는 게 그래서 이 나누어져 있는 거리 즉 여기로부터 여기까지 델타 x라고 하는 걸 dx라고 이렇게 줍니다. 그래서 dx에다가 요 힘을 곱해주게 되면 요 면적이 되기 때문에 아까 앞서 우리 일정한 힘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러한 개념하고 똑같이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적분의 개념으로 표시를 해 볼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어떤 때 변하는 힘인 경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이를 구할 수가 있겠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좀 더 이 아까 앞에 있는 개념들을 확장을 해보면, 그러니까 힘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외부에서 가해주는 힘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 이 처음에 우리 얘기를 할 때 이 물체에 작용되는 모든 힘을 알짜 힘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눈에 보이는 외부에서 가해주는 힘이라고 하는 게 외부의 외부 작용의 힘, 외력이라고 하죠. 외력이라고 이렇게 할 수도 있겠고요. 자, 그리고 법선력도 있을 것이고요. 법선력도 있겠고, 그리고 뭐 마찰력도 이제 존재하겠죠. 눈에 보이진 않지만 작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체 자체가 어떤 그 인장력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인장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 이렇게 그 물체가 아무 딱딱하다 하더라도 이렇게 서로 그 늘어나거나 줄어들거나 하는 그런 힘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뭐 인정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힘들이 이렇게 존재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자유물체도 상에 여러 가지로 나타낼 수 있는 모든 힘을 바로 알짜 힘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기서 나타내는 힘이라고 하는 것, 즉 W는 FS에서의 이 S라고 하는 것은 바로 모든 힘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으로 확대한다라고 이렇게 확대해서 또 이렇게 적용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으로 이제 운동 에너지라고 하는 개념과 그다음에 일과 운동 에너지와 관련된 얘기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키네틱 에너지나 우리 다음에 하게 될 포텐셜 에너지는 포텐셜 에너지는 ERGY 맞죠? 자, 포텐셜 에너지와 같은 경우는 이제 중력장 안에서 중력장 안에서 적용되는 그 힘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에너지하고 우리가 나타내는 그 에너지의 전달이 바로 일이다라고 이렇게 앞서 우리 정의에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일이라고 하는 것과 이 운동 에너지, 즉 포텐셜 운동 에너지나 아니면 포텐셜 에너지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일과 에너지의 어떤 정리라고 있어요. 즉 관계를 규정하는 어떤 일반적인 규칙이 있다는 것이죠. 이걸 이제 정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아까는 정지되어 있는 것에서 정지되어 있거나 또는 움직이고 있거나도 관계가 없겠죠. 자, 예를 들면 앞에서 사용되었던 부분들은 여기서 다시 한번 정의를 써보게 되면 W는 외력에다가 S를 곱한다. 즉 외부의 힘에 대한 힘을 알고 있을 때 E를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미 움직이고 있는 그런 물체가 초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런 어떤 운동을 하고 있는 그 상태에서 우리가 다른 건 관심 없고 여기 A에서부터 B인 경우에 대한 것만 우리가 관측을 하고 싶다, 측정을 하고 싶다라고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자, 이때 바로 이 A 위치가 바로 이니셜이고 그다음에 이 B 부분이 바로 파이널이 되겠죠. 그래서 이니셜과 파이널에 관계된 것만 정확히 측정을 하게 된다면 요 사이에서 발생되는 일을 워크를 그러니까 구할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 얘기로 이해를 할 수 있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얼마 정도의 힘이 작용되었는지, 얼마 정도의 에너지가 즉 동력이 작용이 되었는지를 이제 우리가 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W는 FS에서 이 F를 여기서 이 시그마 F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알짜 힘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작용하는 모든 힘은 분명히 F는 MA이기 때문에 이 MA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다가 우리
일반적인 일의 정의에다가 적용을 한번 해보자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적용을 대입을 해보면 이 시그마 F 대신에 F는 ML을 이렇게 적용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A라고 하는 것은 정의에 의해서 이렇게 그 시간의 변화율에 대한 속도의 변화율을 바로 이제 가속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속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또 이렇게 또 나타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시간에 대한 그 변이의 변화율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dt와 d 여기서 v라고 하는 것은 이 v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또 나타낼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표시를 계속 해주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하다 보면 이 dx와 뭐 이렇게 dx가 나누어 아이고, 여기 dx와 dv가 나눠져서 이게 바로 dv가 될 것이고요. 아까 얘기했던 dv가 될 것이고 여기에 또 dv하고 여기 m과의 곱인 즉 mv의 dv인 그 또 다른 형태의 즉 x에 대한 적분 형태가 바로 dv에 대한 적분 형태로 바뀐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변화되는 식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뭐 굳이 이렇게 다 정확하게 이해를 하지 못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될 건 바로 이 부분이 되겠다는 것이죠. 즉 힘을 알고 있다면 W는 FS라고 하는 것들을 갖고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해를 하면 되겠고 또 힘을 모르고 이때의 우리가 관측하고자 A 상태하고 B 상태인 경우에 작용된 E를 구하고자 할 때 알고자 할 때는 이 초기 위치인 경우에 질량하고 속도하고만을 알게 되면 그리고 분명히 그 파이널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질량은 변하지 않겠죠. 질량은 M으로 유지가 될 것이고 이때 속도를 구하게 된다면 즉 이러한 형태 즉 W는 나중에 하게 되겠지만 델타 K 즉 키네틱 에너지라고 하는 것으로 이게 정의를 하게 되면 K는 바로 2분의 1 mv 제곱으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적분을 하게 되면 이런 그 적분 값이 나옵니다. 이 값이 나오는데 이것까지는 뭐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겠고요. 자, 아무튼 이 키네틱 에너지를 이제 2분의 1 mv 제곱으로 나타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 이게 바로 2분의 1 mv의 제곱의 형태로 나타나 있죠. 그래서 vf라고 하는 것은 질량은 변하지 않고 그 질량 그대로가 될 것이고요. vf 즉 나중 속도의 제곱과 초기 속도의 제곱의 형태를 에 대한 차이를 알게 되면 그 중간에 사용된 동력 즉 에너지와 이를 계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바로 운동 에너지를 나타내는 것이고요. 즉 운동 에너지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게 바로 일과 운동 에너지의 정리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의를 한번 보게 되겠습니다. 이 키네틱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2분의 1 mv 제곱으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다음 장에도 나타나겠지만 우리가 중력장 안에서 이제 이 에너지라고 하는 게 키네틱 에너지와 아까 이제 포텐셜 에너지가 있다고 했죠. 포텐셜 에너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보통 U로 이렇게 표시를 하는데 U의 정의가 mg 뭐 y 또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를 할 수가 있는데 이 K 키네틱 에너지 K와 포텐셜 에너지 U가 어떤 식으로 된다는 것은 우리가 정확히 기억을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하지만 1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제 키네틱 에너지의 변화 또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겠지만 1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UF하고 UI의 차이인 델타 U로 형태로 정의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즉
위치 에너지, 즉 포텐셜 에너지의 변화량이나 키네틱 에너지의 변화량이 바로 1이다라고 하는 그런 것과의 관계를 우리가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 글로 표현을 한번 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어느 개의 일이 가해지고 그 개의 유일한 변화가 속력의 변화라면 그 알짜인이 한 일은 그 개의 운동에너지 변화와 같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바로 2분의 1 mv 제곱이기 때문에 분명히 질량은 변하지 않을 것이고 속도만 변할 것이기 때문에 속도가 변하면 그때 운동 에너지가 바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운동 에너지의 변화가 바로 1이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내용은 아까 우리 일과 관련된 얘기들을 할 때 하고 똑같은 개념으로 이해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즉, 가해진 그 속력이 이 부호가 플러스라고 하면 이제 증가를 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으로 이제 이해하면 좋을 것 같고요. 증가를 하게 되면 분명히 파이널의 키네틱 에너지가 더 크게 될 것입니다. 그죠? 자, 그리고 반대로 알짜 1이 마이너스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인 경우에 대해서는 분명히 속력은 감소를 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겠고요. 분명히 그렇죠. 이 얘기는 외부에서 에너지를 가해 줬는데 어떻게 가해 줬더니 나중에 측정되는 즉 키네틱 에너지 파이널의 값이 작은 값을 가지고 있다. 즉 감속을 하고 있다. 속도가 감소가 된다라고 이렇게 하게 된다면 분명히 여기 W는 마이너스의 값을 갖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되겠지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아까 일에 대한 개념하고 같은 맥락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